그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37에서 38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그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 이재명 캠프가 하고 있는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유권자들한테 먹히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네요.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갤럽 똑같은 방식의 조사에서 34%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8%죠? 무려 4%나 높은 수치이고 이 수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건 한덕수 총리가 갑자기 7%까지 올랐다. 사실은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이 오른 수치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권에서 가장 센 후보로 보여줬던 김문수 후보가 7%로 강에서 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면 할수록 표를 깎아먹는 후보라는 게 초반에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홍준표 전 시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왜 안철수냐 나경원 후보가 왜 안 나오냐 이게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네, 객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갤럽에서 예를 들면 장래 정치 지도자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 누굽니까 물어보면 주관식으로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저기에 이름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못 해냈다는 얘기네요. 못하는 거고 10명 중에 4명이 장래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냐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4명이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4%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누군지 얘기했겠죠. 김경수다, 뭐 아니면 뭐 김동연이다, 나경원이다, 안철수다 얘기한 사람들은 전부 7% 기타에 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선을 실제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대선 후보인가 싶은 사람이 기타에 이름도 없이 있다는 건 정말 성찰해야 될 대목이에요. 그 많은 기회 때, 그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쏟아졌을 때 도대체 뭐 했나?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 들으면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 민심이요. 보수 네. 후보니까 대구 민심이 안철수에 대해서 진짜 험한 말 많이 하는 게 어른들이 자는 정치인이 아니고 그 주가 올리려고 대선 나오는 놈 같아.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안랩 주가가 한번 나올 때마다 좀 오르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놓고 철수해가지고 다시 빠지고 그래서 주가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까지 조롱을 당한다는 것이. 네,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계원 의원님이 2020년에도 여수에서 출마를 하셨는데 네. 그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인데 여수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은 이재명의 머리다. 그렇게 선포를 하신 분이에요. 과분하게 평가해 주신 거죠. 여수에 막 소문이 막 엄청 났었어요. 그렇군요. 국회의원 이재명의 선거 때요? 예? 국회의원? 이재명의 머리다? 네. 무슨 뜻일까요? 이재명의 머리라는 뜻은? 뭐 이재명의 머리, 이재명의 책사로 좀 과분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예, 정책 수석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머리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뭐요 또 갑자기? 한덕수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 사실 지난번에는 2%인데 지금 7%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예.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헌재에서 이번에 예. 조금 망신을 당해서 예. 아마 이제 이게 더 이상은 안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지금 분석들을 하시긴 하셨는데 예. 개인적으로 혹시 한덕수 씨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게 있어요? 예, 뭐 많이 듣고 있죠. 어제 뭐 나온 얘기는 뭐 나오기를 확신적으로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한덕수는 윤석열의 아바타, 네. 제2의 윤석열의 길을 그렇죠. 가기로 결심을 굳혔다. 그 결심을 굳힌 행태가 바로 이제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끼어팔기식으로 이제 2명의 그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죠. 그랬죠. 예,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됨으로써 물거품이 되었고, 그게 이제 한덕수의 한계, 결국 제2의 윤석열의 길을 걸으면서
내란 대행의 역할로 그 윤석열의 후계자의 그 입지를 가지고 이제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이제 그 단일 후보 뭐 이제 경선을 거쳐서 소위 이제 반명 빅텐트론이죠. 네. 예, 그게 이제 윤석열이 밀어주면 될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반명 빅텐트의 선두주자가 되려면은 치고 네.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한덕수의 저 그 무기력함, 노회함 이것들은 노회함. 예 절대 치고 나오지 못한다. 오히려 반기면 반기문? 예, 반기문 예, 그때 당시보다도 더 못할 것이다. 아. 예, 그래서 아마 저는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요? 예, 주저앉을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화면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 여론조사 결과 예.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66%나 사실은 나왔습니다. 저 정도면은 이미 끝난 거죠. 어. 예, 그리고 지금 이 여론조사는 네, 그 현재의 혈육정지 가처분 인용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게 아니 4월 4일부터 16일 사이 엄청 길게 했는데. 예. 그러니까 16일 저녁에 한덕수의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근데 어쨌든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갑자기 홍준표 후보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니고 도토리 키재기 중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홍준표는 그 정치를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홍준표에게 대통령 선거도 네. 나와봤고 정치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돌파하면 된다. 이런 게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죠. 한덕수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평생 공무원 생활만 했는데 그 공무원의 특징이 뭡니까? 이리저리 눈치만 보지 결단과 리더십, 추진력 이런 것들이 현재 정치인과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한덕수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기대할 안 게 해도 없다. 돼요? 한마디로.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40년대 생이지 않습니까? 49년생.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명분을 갖추려면 적어도 갤럽 기준으로 20%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그 후보들을 완전히 군소 후보로 밀어제끼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재명 후보랑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야 되는데 뭐 지금 이 7% 사실상 10%를 못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덕수의 선택은 출마 대신 저는 대선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면 대선 행보 자체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영감님이 문제가 영감님의 문제가. 아니 뭐 영감이라는 게 나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예, 노예하죠.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공직자거든요. 서열 1위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그러면 나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이거 온당치 않다. 내가 대선 관리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대선에 나올 생각이 있다면 당장 그만뒀어야 돼요. 그게 그렇죠. 공직자의 기본이거든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공직자의 기본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덕수야말로 우리가 반면교사를 꼽을 사람이에요. 네. 저런 공직자가 다시 나오면 안 된다. 한덕수 같은 공직자를 만들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네. 트럼프랑 통화하면서 우리나라를 얼마에 팔아먹었는지 모른다. 맞아요. 그래서 한덕수는 우리 역사가 또 우리 국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사람이에요. 윤석열에 대한 한덕수의 평가들 보세요. 김건희에 대한 평가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런 자료 화면들이 이제 진짜 실전에서 튀어나올 거거든요. 네. 한덕수 못 견딥니다. 저는 거기에 플러스 최상목도 한번 그렇죠. 네, 똑같죠. 넣고 한덕수와 싶습니다. 최상목은 네. 신을사오적에 이름을 그 좋은 글씨를 새길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논평할 때는 이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네, 이게. 네. 근데 이제 보수 안에서는 우리 보수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누구 내야 되냐 이거 고민할 때는 이런 이제 일반 시민이나 중도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자기네들 안에서 갇힌 세계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TK 자민련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럼 TK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한덕수를 평가할 때 무슨 제3의 신선한 인물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일반 시민과의 인식의 괴리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제3지대에서 인기 끌었던 뭐 안철수가 처음 나왔을 때나 뭐 문국현 옛날에 뭐 반기문 맞아요, 이런 맞아요. 사람들은 양당에 다 안 속해 있고 신선한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낯설다. 야 그래 저 사람 괜찮네. 이런 다르다. 정치인이 아닌 것 같은 색채.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한독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TK 사람들이. 아. 왜냐하면 양정당에 다 있었고 옛날 참여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관료고 이념에 안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나마 이재명한테 비벼가지고 될 만한 카드는 바깥에서 쭉 버티다가 국민의힘 경선 끝나면 1대1로 단일화 협상하면서 여기서 투닥투닥하면서 좀 화제 만들어가지고 1대1로 한덕수 대 이재명 이거 외에는 뭐 비빌 수도 없다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절박하면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빅텐트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지지율 갖고는 턱도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 맥시멈이거든요.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1위권 7%에서 2배 정도는 나와줘야지 나중에 여기는 네. 국힘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힘당 경선에서 된 후보하고 1대1 단일화를 하려면은 그 2배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을 때 명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시나리오 자체가 네. 불성립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탄핵이나 이 비상계엄 선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자, 우선 김지호 대변인이 책을 한 권 가져오셨는데, 네. 네, 이 책이 사실은 또 의미가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님이 지은 네. 책인데요. 네. 결국 베스트셀러 1위. 국민이 합니다. 지금 이제 유명 인터넷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전체 아, 전 도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볼 텐데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를 써놨어요? 이제 그 탄핵 과정, 아. 탄핵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 결정을 했는지 그 내용들, 그 긴박함, 그리고 어떻게 사실 이게 내란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평화롭게 이렇게 탄핵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그 탄핵 국면을 잘 이끌었는지가 아주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뭐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 인상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이제 사람들 대하는 태도도 훨씬 더 여유로워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원래 원래 되게 그래요? 정이 많고 인자하신 분인데 막 풍파에 그냥 막 맨날 압수수색 당하고 기소당하니까 너무 힘들게 사셨죠. 근데 참모들이나 동료들한테 굉장히 인간적으로 정말 좀 잘 대해주시는 그런 맞습니다. 리더였습니다. 네. 자, 앞으로 사실은 이제 뭐 보통 박스권에 갇혔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앞으로 퍼센테이지가 상승할 것 같다. 지지하는 네.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보여서 진짜 우리들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또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 경제적인 지금 형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다들 마음들이 지금 하나로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를 찾아서 우리들이 좀 마음이 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